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오늘은 정부가 왜 갑자기 공급 확대 정책 방안을 가지고 나왔는가, 자, 그것의 노림수는 무엇인가, 자, 그것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정부가 그린 벨트 해제를 한다고 서울시와 큰 마찰을 빚고 있다가 결국 이제 반대 여론에 많이 나오면서, 그리고 이제 국무위원들,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 이재명 경기도지사, 자, 그런 그 대권 주자들, 자, 그런 사람들도 반대를 하다 보니까, 자, 그린벨트 해제는 안 하겠다라고 이제 정부가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죠. 자, 그만큼 정부가 아파트에 대한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서 목이 말랐다는 거죠. 정부도 이제 중요한 것은 예전에 그 공급이 모자르지 않다, 자, 그렇게 나가던 정책을 바꿨습니다. 이제 바꿨다는 얘기죠. 그 시각을 바꿨다. 자, 그것도 이제 외곽의 신도시. 자, 처음에 며칠 전에 공급 확대 방안이 나올 때, 처음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공급 확대 방안을 나올 때 나왔던 얘기가 뭐 광명, 안산, 뭐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자, 그런 지역은 별 의미가 없다. 바로 이제 신문에 나오다 보니까 서울 도심 내에서 한번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놔야 실질적으로 그 대기 매수자한테 심리적인 안정을 줄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린벨트를 풀어보자. 자, 그것도 이제 강남의 근처 세곡동, 내곡동을 풀어보겠다. 자, 했다가 그 여론에 이제 몰매를 맞은 거죠. 그린 뉴딜을 추진하는 정부가 그린벨트를 풀겠다. 자, 그것도 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도시화, 어떤 자본주의화 되면서 과도한 문명에 의해서 전염병이 창궐하는 시대에 그린벨트를 자연의 협파, 그런 그린벨트를 마구 푼다는 것도 시대에 역행한다는 거죠, 역행. 자, 그래서 이제 그건 종지부가 됐고, 자, 정부가 이제 대신에 꺼내 든 게 바로 이제 골프장 부지 택지 조성을 하겠다는 겁니다. 테넌 골프장. 자, 여기 일반 가구 정도 조성할 수 있다고 그래요. 테넌 골프장과 육사가 붙어 있어요. 근데 이 테넌 골프장만 또 이렇게 한다는 게 모양새가 또 아닌 것 같아요. 자, 그 옆으로 또 무슨 조그만 택지지구 하나 있는데 그것까지 붙여가지고 하면 더 많이 질 수 있다. 자, 그래서 육사 옆에 어떤 부지가 있고, 육사 이전도 고려하면은 최대 한 2만 가구 정도 질 수 있다고 그래요. 자, 이것도 군부대와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것 같은데, 군인들은 뭐 이거에 대해서 좋지 않은 여론이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하고 있다. 그리고 서울의 유부지, 뭐 남는 부지들 있지 않습니까? 대치동에 있는 부지, 삼성동에 있는 무슨 병원 부지, 자, 그 남는 부지들 다 긁어 모아서 공급을 하겠다. 자, 그리고 이제 3기 신도시에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서 녹지율을 그대로 두고, 자, 또 공급을 하겠다. 자, 그리고 역세권 고밀도 개발도 고려하고 있다. 자, 그리고 1인 가구 주택을 위해서 도심 내 상가 오피스를 LH가 사가지고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변경해서 1인 가구를 위해서 공급을 하겠다. 자, 이렇게 계획을 짜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전과 다른 것은 뭐냐면, 바로 이제 도심 내의 유휴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골프장 부지, 자, 이런 데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겠다. 자, 그래서 최대한 10대, 30대, 자, 그 사람들이 만족하는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20대, 30대는 철저하게 그 도심에 살기를 원해요. 그 외곽에 나가서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어떤 도심 내에서의 문화를 즐겨야 되는 사람들이 나이이기 때문에, 자, 그런 그 수요에 맞게 공급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부의 시각이 바뀐 것은 바로 그런 이 30대가 원하는 주택에 대해서 공급을 하겠다고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공급을 했다고, 공급 확대 방안을 짰다고 보시면 돼요. 이러한 그 주택 공급을 위해서 TF를 구성하고, 자, 이달 말까지 확정해서 확대 발표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 시한이 중요한 겁니다. 이달 말까지 발표하는 겁니다. 자, 7월 말에는 무슨 일정이 있냐면, 정부가 부동산법 법안을 패키지로 처리하겠다고 지금 벼르고 있어요. 자, 그 법안 처리와 그 다음에 공급 확대 방안, 자, 두 가지를 이달 말까지 확정해서 이 부동산 심리를, 이 폭등하는 부동산 심리를 잠재우겠다는 거죠. 자, 정부가 왜 갑자기 그동안 공급량이 모자르지 않다, 공급량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다 주택자가 집을 사 모으고 투기하는 거래 때문에 집이 모자라는 것이라고 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포지션을 바꿨냐. 자, 그것은 이제 지지층의 이탈이라고 보면 되죠. 지지층과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다. 30대 그 무주택자들이 지지층이 이탈하고 있고, 그리고 30대 여성,
자, 요즘 그 성추행 사건, 서울시장의 그 성추행 사건, 자, 그것으로 인해서 30대 여성층이 또 지지율이 급락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20대 인국공 사태, 자, 그러니까 20대, 30대의 지지층이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대로 가다가는 레임덕 현상이 일어날 것 같다. 아무것도 추진할 수 없다는 거죠. 말 그대로 정부의 그 콘크리트 지지층이 20, 30대가 이탈하면 이 정부는 팔다리가 다 잘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정부가 급히 도저히 이렇게 나가다는 안 되겠다. 그래서 20, 30대에 맞는 공급 방안을 만들어낸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규제에서 공급으로 전환했다. 자, 일단은 그렇게 보셔야 돼요. 이것은 사실은 표면적인 거예요. 표면적. 자, 표면적인 거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실제적인 것보다는 표면적이다. 자, 중요한 것은 정부가 이렇게 발표하는 그 정책들, 공급 확대 방안, 뭐 용산 미니 신도시 만들고 태능에다 택지지구를 조성하고, 자, 이거 사실 몇 년 걸리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 입주하려면 최소한 6, 7년, 빨라야 5년이에요. 빨라야 5년. 자, 그러면 평균적으로 한 6년에서 7년이 걸릴 텐데, 자, 그때 가서 그때 공급하는 아파트가 뭔 의미가 있겠냐, 이게 뭔 의미가. 당장 내년에 지금 폭등할 각도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는 별 효과가 없다. 자, 그런데 정부가 그 노리는 건 뭐냐? 바로 이제 당장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이런 대책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정부가 예를 들어서 30대 무주택자들이 그 썩다리 아파트, 30년 된 아파트를 5억에서 7억 주고 지금 사야 되는데, 자, 그거 사지 말고 우리가 서울 도심의 새 아파트, 자, 그거 5억에서 7억 사이에 주겠다. 자, 그러면 당연히 안 사겠죠. 그 대기 매수세가 안 사겠죠. 물론 이제 특별 공급을 또 확대하고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나오겠죠. 그러한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이런 확대 방안,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놨다. 그러니까 당장 시장에서 추격 매수하지 말아라.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부가 이렇게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은 것은 말 그대로 지지층 이탈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당장 추격 매수하는 30대, 자, 사지 말고 웨이팅, 기다리라는 사인을 주기 위해서 이런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증세와 징벌적 규제, 이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2차. 김태현 원내총무가 국회에서 한 발언에도 이러한 발언이 들어갔어요. 분명히 징벌적 규제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 분명히 이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급 확대 방안은 바로 그 지지층 이탈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무리한 추격 매수를 하지 말라는 그냥 사인을 주기 위해서 나왔다. 자, 그러면 이제 판단을 해야 되겠죠. 내년에 집값이 올라갈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30대 무주택자들은 판단을 해야 되겠죠. 기다릴지 매수를 해야 될지. 결국은 정부가 이렇게 부동산 민심에 휘청한 거예요. 휘청. 어차피 규제를 내도 안 된다. 정부도 이제 그걸 알은 거죠. 뭐 이제 지지율이 급락하니까. 자, 그리고 요즘은 이렇게 규제를 내면 2달 후에 오른다. 이게 공식이 돼버렸어요. 이게 공식이 됐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또 규제 자체가, 지금 정부에서 내는 규제 자체가 시장의 물건을 말리는 정책이에요. 절대 양도세를 중과세하면은 절대 시장에 매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차라리 증여를 하지. 자, 그래서 이제 규제로는 안 된다. 이제 한계 인식을 한 거죠. 결국은 지지층 이탈로서. 자, 그래서 30대의 분노, 세금 폭탄의 민심 이반. 자, 이 정부가 이 부동산 때문에 지금 더블 펀치를 맞고 있다. 자, 그리고 젊은 여성 지지층 이탈. 자, 정부가 이렇게 사면 초과의 상황에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재산세 포비아라고 최근에 서울 58만 가구 재산세 중, 자, 58만 가구가 재산세가 30%가 급등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그 재산세가 하니까 이러한 고지서를 받은 사람들이 우울하다고 그래요. 우울하다. 자, 그걸 재산세 포비아라고 그럽니다. 포비아. 그리고 이러한 그 30% 급등 가구가 3년 동안에 4만 가구에서 58만 가구로 급증했다. 자, 4만에서 58만 가구 급증했는데 그 사람 재산세 납부가 16%가 늘어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3년 만에 14배가 증가했다고 그래요. 자, 정부가 너무 무리한 증세 정책을 폈다. 뭐 사실 그 지금 경기도 안 좋은데 뭐 그냥 집 한 채 있는데 집값이 올라갔다고 재산세를 이렇게 많이 걷느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포비아 현상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뜬금없이 그 행정수도를 들고 나왔습니다. 자, 요즘 정부가 정신이 없어요.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들도 이제 그 서울시에 주택을 공급을 하겠다. 그것도 핵심 입지에. 자, 그런 정책을 내놨습니다. 자,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또 어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태능, 뭐 갈매,
뭐 그쪽에 아파트를 짓는다. 자, 그런데 지금 그 3기 신도시가 어디에 예정이 되어 있냐면 왕숙지구에 예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2기 신도시라고 해야 되나요? 그 다산 신도시도 지금 계속 건설 중이고 입주 중이고, 자, 그런 지역이 있는데 그 앞쪽에다 또 아파트를 짓는다. 자,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왕숙지구에 3만 가구가 들어가는데 그 앞쪽에다 또 아파트를 짓는다. 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도시를 서울에 그렇게 아파트를 많이 지으면 결국은 지방의 도시가 소멸되는 거예요. 소멸. 지방의 도시가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일자리가 서울과 수도권에 몰리게 되는 거예요. 자, 정부가 그걸 알겠죠. 뭔가 자기들이 할 수 없이 지지층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정책을 내놨는데, 이렇게 되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할까요? 불만을 가지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이 원내대표가 뜬금없는 소리를 했어요. 행정수도 이전을 언급을 했다는 거죠. 청와대와 국회를 행정수도 세종으로 옮겨야 된다. 자, 김종인 대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건 유연사항인데 뭐 그 얘기를 뭐로 하냐? 자, 그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정부도 우리가 국토균형 발전을 역행을 하고 있구나. 자, 그걸 인식을 한 거예요. 인식을 해서, 자, 그거에 대한 위안의 발언을 한 거죠. 그냥 정치적 수사 발언을 한 거예요. 정치적 수사 발언. 지역 표심 잡기 발언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역 표심 잡기 발언. 2022년 대선을 전제로 한 지역 표심 잡기 발언이다. 자, 우리가 이런 것에 이렇게 속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서울의 수도권에 그렇게 집중적으로 도시를 개발을 하고 인프라를 건설을 하고, 자, 그러면 지역 균형 발전은 역행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 점은 분명히 따지고 들어가야 된다. 이런 정치적 수사에 뭐랄까요, 혹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부동산 민심을 딴 곳으로 돌리기 위한 이슈 전환용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부동산, 요즘 부동산 민심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민심이 폭발하는데, 자, 그것을 이 행정수도라는 이 카드를 꺼내서 한번 국면 전환을 해보겠다는 소리인데, 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유연 요소가 있는 건데 이게 되겠냐 이거죠.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쉽지 않다. 자, 이슈 전환용 발언이다. 자, 요즘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다고 그래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서울 수도권의 인구가 그 외 지방의 인구를 추월했다. 자, 이거 심각한 거예요. 지금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것이 또 추월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고요.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행정수도를 만들고 혁신도시를 만들고 공공기관을 이전했는데 결과는 안 된다는, 그렇게 안 나왔다는 거죠.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정책을 내놨지만, 자, 그것은 표를 잡기 위한 어떤 지지층을 잡기 위한 대안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계속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 발언은 나오고 있고, 실제로 또 불로소득 방치하면 안 된다. 자, 이걸 원내 정부가 이 얘기 했잖아요. 결국은 증세 정책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증세 정책은. 자, 그러면 정부의 이런 7월 말 공급 확대 방안, 그것이 성공할까?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보시죠. 자, 입법 패키지 처리를 하겠죠. 7월 말에. 자, 7월 말에 모든 입법을 통과시키고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놔서 어떤 부동산 민심을 잡겠다. 자, 정부의 대책이 바로 그겁니다. 자, 그것으로 정부는 잡겠다. 확실하게 잡겠다. 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 한번 따져보시죠. 그러면 이러한 공급 확대 방안, 입법은 둘째치고, 입법은 이미 전문가들 사이에 무리한 입법이다. 그것으로 인해서 전세가는 폭등한다. 부작용이 더 많다고 보고, 어쨌든 이러한 두 가지 대책이 나왔을 때 시장의 심리적 안정을 줄 것인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6억 7억짜리 썩다리 아파트 살 바에는 내가 태릉에 있는 아파트를 받는 게 낫겠죠. 용산 미니 신도시에 들어가는 아파트를 사는 게 낫겠죠. 자, 이제 그 어느 정도 안정감은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추경 매수는 분명히 자제할 것이다. 저는 제가 봐도 굳이 추경 매수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 6억 7억에 사가지고 그게 8억 9억이 되겠냐 이거죠. 되겠냐. 되더라도 또 빠질 수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추경 매수 자제는 분명히 할 것이다. 자, 그런데 결국은 대기 매수하라는 신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전환할 것이라는 거예요. 매매 수요가 전세로 전환할 것이다. 자, 그러면 전세 가격이 폭등하겠죠. 이게 이제 이런 게 바로 이제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서울 수도권에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세 가격이 폭등하면
또 매매 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매매 수요가. 또 갭 투자가 들어올 수도 있고, 투기 수요가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참았던 그 30, 40대가 또 심리적으로 불안해서 패닉 바잉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결국은 이런 악순환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 개입을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런 부작용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 자연스럽게 매수할 사람은 매수하고 전세 살 사람은 전세를 살아야 되는데 전부 다 전세를 살아버리니까 전세 가격이 폭등을 하겠죠. 거기다가 임대차 보호 3법까지 통과되면 뭐 불난데에 기름을 붓는 격이 돼버리겠죠. 바로 그게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 개입을 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인위적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인위적 흐름. 자, 중요한 것은 미래보다 당장이 급한데 이 공급 확대 방안은 미래라는 거죠. 미래. 자, 그런데 당장 내년에 이러한 인위적 흐름에 의해서 또 폭등각이 나올 수는 있다. 이러한 지지율 반등을 하려면 정부가 원하는, 지금 여당이 원하는 역시 집값 안정에 달려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집값 안정이 안 되면 지지율은 더 추락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정부는 이런 인위적 시장 흐름을 만들면서 아주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여요. 이게 어떻게 보면 미래가 보이는데 이러한 주택을 공급을 내면 집값이 안정된다. 어떻게 보면 그게 순진한 생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30대 무주택자라면은 자, 일단 기다리시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기다리는 게 낫다. 자, 그게 왜 그러냐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6, 7억짜리 비역세권의 30년 된 아파트를 사가지고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냐 이게 무슨 부귀영화를. 차라리 기다리면 이제 분양권 시장도 전매 제한이 되고 어떤 실수요 시장으로 바뀌어서 예전보다는 청약의 기회가 많다. 그러면 새 아파트를 받는 게 낫겠죠. 그리고 내가 내년에 설령 그 6, 7억짜리가 1억이 더 올라도 그 가격 밑으로도 기다리면 나중에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사실 이 정부가 내놓는 이 공급 방안의 아파트를 30대가 받는다는 보장은 없어요. 받는다는 보장은 없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 신축급 아파트나 뭐 수도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신축급 아파트 분양권이 싸게 나온다든지 금매가 나온다든지 그런 물건을 사든지 아니면 분양을 받든지 자, 그렇게 나가시는 게 개인적으로는 좋을 듯 합니다. 자,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